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테마를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독일은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를 어떻게 관리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독일이 통일됐을 때 이 슈타지, 이거는 동독의 비밀경찰이었었어요. 그 비밀경찰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보통 슈타지라고 그래요. 악명 높은 슈타지. 그 슈타지는 동독의 비밀경찰로서 40년간 그들의 진고라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것이 한때는 동독을 수호하는 역할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슈타지 때문에 동독이 망하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슈타지 하면 공식 명칭은 국가안전부입니다. 국가안전부. 그래서 이것은 당의 방패와 검 역할을 한다고 그들은 자부를 했죠. 근데 동독은 1949년에서 1989년 40년간을 집권하다가 결국은 백림장벽과 더불어 이제 멸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 테마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게 된 것은 바로 지난 11월 달에 독일 국회에서 그동안 30년간 동독의 슈타지 문서를 관리하던 관리청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모든 그동안의 문서를 코브렌스에 있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최종 장소인 기록소에 보관되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슈타지 관리청은 이제 더 이상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동독이 망하고 동독에서 사람을 짓밟던 이 슈타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초창기에는 헬무트 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슈타지의 모든 문서를 이렇게 폭로하면은 어떤 그 상호간에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심지어는 살인사건도 오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의 시한폭탄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민권운동가들이 볼 때는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런 결과를 슈타지가 보관한 문서를 통해서 우리를 감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것이다 해가지고 슈타지 관리청이 통일된 독일에 이제 소개됐죠.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리청에 그럼 부어진 임무가 뭐냐. 우선적으로 이것을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자기의 문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 한 200만이 봤어요. 지금까지 200만이 본 겁니다. 또 이 문서를 보관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보았냐면은 역사가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또는 기자들이 그들의 취재를 위해서 하나의 문헌을 창고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 관리청을 두면서 어떤 효과를 얻었냐면은 앞으로 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혹시 정치계로 나가지 않을까, 또는 공직생활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조사,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을 한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된 것은 이러한 같은 것을 통해서 과거의 독재 정권 동독을 갖다가 새롭게
연구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또한 슈타지 관리청은 과거의 동독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지불한다던가 권력을 다시 찾아준다던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이와 같은 슈타지 관리청의 임무는 훗날 세계에 유포된 모든 독재 권력 하에 있는 국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면은 과거에 독일에서의 동독의 슈타지 관리 같은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주의 주는 그런 효과도 보는 겁니다. 이런 관리를 관리청이 그동안 30년 동안을 해왔어요. 근데 이 관리청에서 제일 자기에 관한 그 내용을 본 사람이 지금 그동안에 삭센주에서 슈타지 관리청 지부장이었던 라테노브가 제일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이 당시에 가서 보니까 자기에 대한 기록이 15,000페이지나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의 역사를 가진 동독이 얼마나 많은 기간을 통해서 이 라테노브, 이 민권운동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샅샅이 계속 보고를 한 거죠. 15,000페이지나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 한 기자 질문에 그거를 본 소감이 어떠냐 했더니 자기는 그걸 보고 완전 승리감에 찬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슈타지 관리청이 생겨난 이후 그동안 30년 동안 지금까지 쭉 이런 일을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저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12년 동안 이 슈타지 안에서 연구한 뮌켈 여사는 12년 동안을 연구한 결과로 동독을 본다라는 큰 책을 요 근래 발간했답니다. 근데 그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111km 되는 서류를 조사했고 200만 이상의 사진을 또 조사했고 23,000개의 녹음을 조사를 해서 방대한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DDR in Brick, 동독을 보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앞으로 동독의 그 독재 정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책이 되지 않았나. 그동안 12년의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동독이 40년 동안 집권하면서 어떤 짓을 했냐, 어떤 통치를 했냐, 어떤 감시를 했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서술한 방대한 책이지. 앞으로 동독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 슈타지 그동안 아까 얘기한 대로 동독을 수호하는 역할도 했지만 나중에 동독을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도 작용한 거죠. 원체 나쁜 짓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한 가족 간에도 그런 정보 요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또 들어와서 그것을 감시한 그냥 온통 감시 체제로 커버된 거죠. 결국은 동독은 이제 망하는 결과를 쭉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동독을 감시하는 슈타지 이 감시
국정을 세움으로써 동독이라는 그 당시 나라를 다시 알게 되고 다시는 독재 체제에 대한 어떤 형태의 정부도 허용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결과를 저는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 시다지 관리청에서 종사했던 사람이 세 사람인데요. 하나는 가오쿠. 가오쿠는 그 후에 통일된 독일의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관리했던 비틀라 여사입니다.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고, 지금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롤란드 얀. 이 세 사람 다 그동안 관리총장을 역임했지만 과거 동독에서 직접 민권운동을 전개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시다지는 결국은 동독을 멸망하는데 하나의 역할도 한 셈이죠. 처음에는 보호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독을 망하는 역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감시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다지는 아주 악명 높은 그런 대명사로 그 후 얘기가 되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문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브렌스에 있는 연방 독일 공화국의 최종 문서 보관소로 이전이 됐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이 자기에 관한 어떤 뭐가 있을 경우는 코브렌스에 가서도 신청해서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하면서 아직도 이 시다지 관할이, 시다지 감시가, 시다지 관할이 아직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그동안 시다지를 종사하던 사람들, 그들이 망할 때 많은 서류를 파괴하려고 그랬어요. 파괴하려고 그랬지만 그 파괴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종이 쪽작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시 재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큰 과업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겁니다. 시다지가 난 동독의 사례, 이것은 비단 동독에 국한된다고 할까요?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독재 국가들에게 하나의 좋은 경고로 볼 수 있고 좋은 모델로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당신네들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감시를 한다는 것은 그 후에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좋은 사례를 이번 통일된 독일이 동독의 악명 높은 시다지를 감시하는, 관찰하는 하나의 그 기관으로 그동안 30년의 역사를 보내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좋은 여러 나라에게 하나의 번복이 된, 특히 독재 국가들에게 번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너희들도 너희 나라에서 그런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훗날 앞으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알고 그런 데서 나오든지 어떤 딴 조치를 취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냐 하는 경고로도 우리가 잘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동독의 시다지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런 거를 서류를 통해서 잠깐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북한의 국보위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시다지의 공식 명칭도 국가안전부입니다. 이제 북한의 이와 유사한 것이 꼭 국보위예요. 국보위. 그동안 국보위가 한 짓을 보면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 요원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좋은 경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한 가지 독일과 우리나라, 북한과의, 동독과 북한과의 관계를 잠깐 비교한다면은 이 감시제도, 이 탄압제도에서 특별히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이 동독 시다지에서 그 억압수단으로서 그렇게 큰 육체 고문은 안 했다 합니다. 그러나 심리적 고문, 두고두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심리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없이 물으면서 심적으로 아주 고통을 줬다 합니다. 이거와는 달리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치 범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고문을 합니까? 애를 뵌 여성의 배를 차는 것도 그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서 대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당도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 기구 자체 면에서는 동독의 슈타지나 북한의 국보회는 좀 마찬가지랍니다. 그쪽 세계의 당을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작용했다는 점에서는 꼭 마찬가지예요. 제가 독재국가에서 감시제도, 제가 한국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리저리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김종일이가 히틀러를 선호했고 히틀러식의 합불dem을 하던가 이런 걸 선호를 했고, 심지어는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마는 김종일이가 아마도 히틀러의 마인캄프, 나의 투쟁을 읽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도 독일의 감시제도를 김종일이가 수용했다는 그 가운데 하나가 과거 독일 나치 감시 체제하에서 있었던 이런 제도가 하나 있어요. 회수빈든 사라지는 거예요. 옆에 있던 자기 동료가 아침에 오니까 사라진 거예요. 회수빈든 영어로는 disappear. 그러나 사라진 자기 친구가 분명히 있는데도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묻질 못하는 거예요. 감히 자기도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회수빈된 사라지는 이런 감시 체제의 한 방법을 북한도 배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감시제도예요. 북한의 많은 정치범들이 얼마나 새벽에 와가지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잡아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독 정치 수용소는, 정치범 수용소는 너무나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잔인한 정치범죄를 그들은 지금도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천벌을 받을 국보회, 이런 독일 슈타지의 감시 체제,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본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제 30년 역사를 그동안 줬고, 이제 모든 서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브렌스 있는 독일 연방공화국 기록서에 이제 보관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산산조각이 된 이 조각들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하튼 이런 슈타지 관찰을 통해서, 감시를 통해서 다시는 독일에 이런 독재국가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좋은 교훈을 남기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